노인 냄새 왜 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소위 노인 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 내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괜히 주눅 들거나 신경 쓰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냄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 노인 냄새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상쾌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지 쉽고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노인 냄새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보통 40대 이후부터 이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주범은 바로 불포화 알데하이드의 한 종류인 2노네날, 즉 이노네날이라는 물질이랍니다. 우리 몸속의 생체 시스템이 노화하면서 발생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의 피지선에서 지방산이라는 물질이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만들어져요. 이 지방산, 특히 팔미톨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산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2노네날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이런 지방산이 덜 생성되고 피부 자체의 항산화 능력도 뛰어나서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런 피부의 자정 능력과 항산화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2노네날이 더 많이 생성되고 피부 표면에 축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치 오래된 기름이 산패되면서 냄새가 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몇 가지 다른 요인들이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피부 건조함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져 피부가 전반적으로 건조해지고 각질층이 두꺼워지기 쉬운데, 건조하고 각질이 많은 피부는 죽은 세포와 노폐물이 더 쉽게 쌓이게 하고, 이 노폐물들이 2노네날과 섞이면서 냄새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땀과 노폐물도 영향을 주는데, 땀 자체는 원래 냄새가 없지만 피부 표면의 세균과 땀, 그리고 앞서 말한 노폐물 등이 섞여 분해되면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통풍이 잘 안 되고 습기가 많은 부위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라 냄새가 더 쉽게 날 수 있습니다. 구강 및 소화기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입안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잇몸 질환 혹은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취는 단순히 입냄새를 넘어 전체적인 체취에 영향을 미쳐 노인 냄새와 혼합되어 더욱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식습관과 특정 질환도 체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마늘, 양파 등 향이 강한 음식을 즐겨 먹는 경우 일시적으로 체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간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에도 신진대사 기능 저하로 인해 특정 노폐물이 체내에 쌓여 특이한 체취를 유발할 수 있으니 건강 상태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노인 냄새는 결코 불결해서 생기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 몸이 나이 들어가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생화학적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노인 냄새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생활 습관만 꾸준히 실천해도 충분히 줄이거나 크게 개선할 수 있다니까요. 너무 걱정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리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상쾌하고 자신감 있는 하루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은 노인 냄새를 줄이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피부 표면에 쌓인 2노네날과 다른 노폐물, 세균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유분을 과도하게 제거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적당히 따뜻한 미지근한 물로 매일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시에는 피부 자극이 적고 보습 성분이 함유된 중성 또는 약산성 바디워시나 순한 비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몸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배꼽, 귀 뒤, 목 뒤 등 피지선이 발달했거나 습기가 차기 쉬운 부위는 냄새 유발 물질이 더 많이 쌓일 수 있는 부위니 이 부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부드럽게 여러 번 씻어주어 노폐물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귀 뒤와 목 뒤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도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니 거울을 보며 잘 씻어주세요. 거친 떼수건으로 피부를 세게 미는 것은 피부 보호막인 각질층을 손상시켜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냄새 유발 물질이 쌓이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 부드러운 샤워 타월이나 손으로 가볍게 마사지하듯 씻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충분히 건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부가 접히는 부위나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니 더욱 세심하게 말려야 합니다. 드라이기를 사용해 찬바람으로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 냄새를 줄여줍니다.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는 투노네날 생성을 억제하고 냄새 유발 물질이 피부에 축적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보호막을 강화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샤워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몸이 약간 축축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각질을 더 많이 만들고 이는 냄새 유발 물질이 피부에 더 잘 달라붙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유분기가 너무 많아 끈적거리지 않으면서도 수분감이 풍부한 로션이나 크림을 꾸준히 사용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촉촉함을 유지해주세요. 강한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켜 탄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피지 산화를 가속화하여 투노네날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모자나 양산, 긴 소매 옷 등을 활용해서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의류 및 침구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이 몸 밖 냄새를 줄이는데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옷이나 침구에 냄새가 배어 있다면 깔끔한 인상을 주기 어렵죠. 옷과 침구는 우리 몸과 가장 가까이 접촉하는 것들이므로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땀을 흘렸거나 활동량이 많았던 옷, 잠옷은 바로바로 세탁하고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옷에 한 번 배인 냄새는 일반 세탁만으론 잘 지워지지 않을 수 있으니 세탁 시에는 항균 기능이 있는 세제나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거나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약간 넣어주는 것도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세탁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켜 습기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땀 흡수가 잘 안 되고 통풍이 어려워 냄새가 나기 쉬웁니다. 따라서 면, 린넨, 모시 등 땀 흡수와 통풍이 잘 되는 천연 섬유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선택할 때는 너무 몸에 달라붙는 디자인보다는 약간 넉넉한 사이즈를 선택하여 피부와 옷 사이에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냄새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불, 베개 커버, 시트 등 침구류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땀과 피지, 각질 등이 직접적으로 다 냄새가 배기 쉬운 품목입니다. 최소 일주일에 1, 2회는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 살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베개 커버는 얼굴과 머리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땀이 가장 많이 묻는 부위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구강위생 및 식습관을 관리하여 몸 속부터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체취는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구강 위생과 평소 식습관은 전체적인 체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루 2번 이상 꼼꼼히 칫솔질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칫솔질만으론 제거하기 어려운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크를 제거하기 위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매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입냄새의 주범이 되는 설태, 즉 설태를 제거하기 위해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해 잇몸 질환이나 충치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도 구취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몸속 노폐물을 원활히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구강 건조를 막아 입냄새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침이 분비가 원활해야 입안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체내 지방산 축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신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양파, 카레 등 향이 강한 음식은 섭취 후 일시적으로 체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약속 전에는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녹차나 허브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체내 독소 배출과 체취 관리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속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고 장에 오래 머무르면 독소가 발생하여 체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채소, 과일,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배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비는 체취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상쾌한 체취로 이어집니다.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신체 내부의 균형을 맞추고 결과적으로 체취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생활은 상쾌한 체취와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지만 운동 후에는 반드시 바로 샤워하여 땀과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걷기, 조깅, 수영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피지 분비를 늘리거나 특정 체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명상, 요가, 취미활동,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편안함이 신체적인 상쾌함으로 이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몸의 피로도를 높이고 신체 기능을 저하시켜 신진대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체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루 7, 8시간의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몸의 회복과 재생을 돕고 건강한 체취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머무는 공간의 공기가 탁하거나 냄새가 쌓여 있으면 옷이나 몸에 냄새가 별 수 있습니다.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고 습하지 않도록 제습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제나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인 냄새는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이는 결코 관리 불가능하거나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청결 유지, 피부 관리, 의류 및 침구 관리, 구강위생 및 식습관 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5가지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타인 앞에서 더욱 당당하고 상쾌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